집합 x가 맞네요. 1부터 8까지 되게 많이 줬네. 예. x에서 x로의 함수 무슨 말이죠? 정의역이 x 1, 2, 3, 4, 5, 6, 7, 8인데 자 공역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때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다. 그러면 정의역도 1, 2, 3, 4, 5, 6, 7, 8 그럼 공역도 1, 2, 3, 4, 5, 6, 7, 8인데 개수가 7개다 라는 얘기는 일단 한 놈은 안 되겠네요. 그죠? 한 놈은 안 되겠네요. 한 놈은 좀 외롭겠네요. 그 다음에 다 더하면은 42다. 오케이, 좋아요. 세 번째, 함수 f의 치역의 원소 중에 중요한 단서 나왔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래요. 차가. 차가 6이라는 거는 그 최소값이 1이면 최대는 7밖에 안 돼요. 8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아니면 이번엔 최소값이 만약 2였다. 그 최대는 8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요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소값 3이면 그럼 9가 있어야 되는데 9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 7 아니면 2, 8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분명히 요것이 의미하는 건 지금 분명히 뭔가가 그러면 1부터 7까지 예를 들어서 1부터 7까지다라고 본다면 지금 분명히 정역은 8개인데 지금 치역이 7개니까 한 놈은 뭐죠? 반드시 한 놈 갔던 놈이 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조금 그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원소의 개수는 7개니까 치역이 원소의 개수일까요? 그러니까 한 놈은 안 되는 거고요. 요 놈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역 x에서 공역 x 이러한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해서 아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니까 만약 최소가 1이라면 6차가 나누면 최대는 7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8은 빠져야 돼요. 아니면 이번에 최소값이 2라면 최대는 8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상 어쨌든 7개가 되려면 여긴 8개고 여기는 7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갑니다. 그냥 이렇게 가고 3이 4로 가고 4가 이렇게 가고 5가 5로 가고 6이 7로 가고 이렇게 갔다.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이거 다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떤 놈이 모르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 6, 7이 갔다면 마지막 8이라는 놈은 이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안 가면 함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요 놈이 1, 2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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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럼 어쨌든 한 놈은 중복해서 가겠죠. 그 중복되는 값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다시 한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이라는 놈이 있다. 그 놈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x다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x? 그래 x 좋다. 그럼 이제 나를 써보는 거예요. 그럼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이거니까 이걸 다 순서대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에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이라는 놈을 했습니다. 그 놈이 어디로 갈지 몰라. 이게 1인지 2인지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다 더해봤더니 42는 나와야 된대요. 됐습니까? 그럼 계산해야지. 자, 1, 2, 3, 4, 5, 6, 7 했더니 28 나오네요. 플러스 x는 42가 돼서요. 이때 x라는 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4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14가 어디를 쳐다봐도 없어요.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됐습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지금 현재. F8이 마찬가지, 미안합니다. 이 경우죠? 마찬가지 또 가야 되겠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갑시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 놈은, 어디 갈지 몰라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어쨌든 한 놈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치역이 7개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요 놈도 얼마로 갈지 모르니까 일단 잠깐 X로 갔다.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마찬가지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색깔 좀 바꿉시다. 그러면 순서대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다 더하면 되죠. 2, 3, 4, 5, 6, 7, 8에다가 마지막 8이 가는 놈이 얼마인지 몰라. 이렇게 가야 된대요. 그랬더니 그 놈이 얼마가 된답니까? 다 더하면 42가 됐으면 좋겠답니다. 계산해보면 10, 10, 10,
35가 되나요? 예, 35가 되겠네. 35 플러스 x가 40이니까 x는 얼마다? 7이다.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건 항상 예를 든 거니까.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놈으로 갈 수 있는 그 놈 n이랑, 아, 여기 n이라고 썼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이거 n이라고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놈은 뭐가 된다? 7이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예,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함수 f는 정의역 x에서 공역 x로 가는, 예,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죠. 1대1 대응이랍니다. 오케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다 짝지어지는, 겹치지 않고. 자, 이때 n은 3 이상 5 이하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n은 3, 4, 5만 있으면 되겠죠. 그때 요놈의 값이 짝수일 때, 중요한 멘트네. 곱했더니 그 짝수래요. 그때 F3과 F7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요거는 하나 그려놨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하나 그려놨고요. 첫 번째, 자, 자연수니까 일단은 먼저 n이 3일 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예. n이 3이면 놓으세요. 그러면 F3 곱하기 F5는 뭐가 된다? 예, 짝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짝수.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한 번 더 가볼까요? n에다가 이번에 4를 한번 넣어보죠. 네, 4를 넣게 되면 마찬가지 4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F4, F6 요 놈도 짝수 이렇게 되겠네. 마지막 5도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5를 넣게 되면 5를 넣으면 5랑 7이 되겠죠. 이렇게 5랑 7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짝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면 돼요. 됐죠? 적어도 하나 짝수는 됩니다. 근데 지금 딱 봤더니 그죠? F3, F4, F5, F6, F7이 적어도 하나는 짝수니까 짝수로 대응이 되려고 봤더니 짝수가 지금 딱 두 놈밖에 없네. 그러니까 일단은 다 짝수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짝수로 갈 수 있는 놈은 두 놈밖에 없고 나머지 세 놈은 홀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놈씩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무슨 짓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위에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한 놈을 잡으세요. 예, 한 놈을 잡으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5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편안하게 3으로 한번 가볼게요. F3이 예를 들어 짝수다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짝수가 갔어. 그러니까 이 3이 4로 갈지 6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짝수로 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5는 짝수로 갈 수도 있고 홀수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짝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 짝수면 나머지 갈 데가 없거든요. 자, 보세요. 얘가 짝수면 그럼 여기서도 짝수가 나오려면 적어도 하나 짝수가 돼야 되는데 3과 겹치는 놈이 없어요. 겹치는 놈이 없어.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돼야 되고 요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짝수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이미 갔거든. 3이. 나머지 4 아니면 6 중에 하나가 짝수, 5하고 7 중에 하나가 짝수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나 가면 총 3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은 짝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은 안 돼요. 3은 우리가 뭘로 갈 수밖에 없어. 왜 이래 이거. 3은 뭘로 갈 수밖에 없다? 네, 홀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로 가보죠. 네. 자, 이번에 그러면 3은 이제 우리가 짝수가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예, 홀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3은 뭐다? 이렇게 홀수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다음에 이번에 5로 한번 가봅시다. 자, 5가 홀수였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짝수가 되니까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5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5가 짝수니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데나 하나 갑시다. 그냥 이렇게. 예. 5가 짝수라고 한번 가봅시다. 그럼 5는 짝수니까 당연히 여기를 보시면 7도 있겠네요. 그죠? 예, 7. 5가 짝수라면 7은 짝수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5도 짝수고 7도 짝수면 여기는 짝수가 없잖아. 4랑 6은 짝수로 안 되잖아요. 그죠? 7은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홀수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3과 7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 그러면 뭐 이 중에 하나는 짝수가 되면 되니까 뭐 4가 짝수든지 6이 짝수든지 관계없죠. 예를 들어 뭐 4가 한번 같다고 해볼까요? 뭐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한테는. 4가 하면 F6은 뭐가 되죠? 홀수가 되는 거죠. 뭐 이럴 때는. 아니면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가 되겠죠. 중요한 건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3하고 7만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뭐 예를 들어 6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데 요놈의 최대값이 되려면 당연히 요놈들은 그렇죠. 7은 예를 들어서 7, 3은 예를 들어서 5 순서 바뀌어도 되죠. 어쨌든 5하고 7 둘 중에 하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바뀌어도 되겠죠. 나머지 6은 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따라서 요놈의 최대값은 얼마다? 네, 12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될 함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2차 함수가 된답니다. 뭐 0은 아니니까 2차 함수 맞겠죠? 1대1 대응이다. 그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이면서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B는 양수다라고 적어놨네요.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우리가 그림을 조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조금만 한번 좀 그려서 설명을 조금만 드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하나 더 그려드려야 되겠네. 이왕이면 서비스 차원에서. 자, 먼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좌편이 9니까요. 뭐 대충 한 9가 요 정도 되고요. 자, 3일 때는 6이 되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해서 3일 때는 6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등호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놈을 제가 똑같이 한번 좀 그려봐야 되겠다. 3일 때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 최고차의 계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A거든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A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A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럼 A가 음수고 이때는 A가 양수라는 얘기죠. 즉, 마이너스 A가 우리가 양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렇죠?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뭐 이거 하나 더 그려드려야 되는데.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설명을 하려면 하나 더 필요하겠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보시면 아래로 볼록이면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축을 좀 보세요. 축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2차함계수하고 1차함계수에 같은 문자 A가 들어있죠. 무조건 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근의 공식 앞대가리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얼마죠? 3이 나오죠? 땡큐죠. 그러니까 축은 여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만약에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일 텐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겠죠. 그 3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럼 말이 안 되죠. X값은 다른데 그에 따라서 Y값은 동일하니까 그럼 안 되죠.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수가 없어요. 지금. 맞습니까? 아래로 볼록일 수가 없다. 아니 선생님 왜 또 여기입니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 똑같지 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죠? 똑같은 놈이 생기잖아. 이렇게 거보면 X축과 평행하게 거보면. 그죠? 요 놈은 안 됩니다. 따라서 A는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나 써놓고 합시다. 즉 양수라는 얘기는 결국 얘가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죠. 그 위로 볼록이 되려면 일단 축은 여기 중에 있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이 되려면 이게 뻥 뚫렸나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쪽은 필요가 없어요. 3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네, 지금도 보면 X값은 다르지만 Y값이 같은 구간이 존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1대1 대응 자체가 안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딱 보니까 아니 지금 아무 말이 없는 걸로 봐서 공역은 실수 전체죠. 그죠?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 요만큼이 좀 부족해. 안 되네 그럼. 치역과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지 뭐. 네, 그죠?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이렇게 그래야 이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곡선은 반드시 어디 여기에 즉 요 점을 지나는
그죠?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요점을 지나는 그러한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그 그래프 중에서 3보다 큰 쪽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다 됐네. 여기에 우리가 3을 넣으면 얼마다? 6이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fx가 마이너스 ax 제곱 한번 쓰는 거예요. 예,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6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9a 플러스 3 집어넣으면 3, 6, 18 플러스 b가 6이 2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라는 놈은 뭐가 되냐면 b라는 놈은 6 빼기 9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됐으니까. 얘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2차 함수로 가자고.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동그라미 1이라고 그랬나? 2라고 그랬나? 잘 모르겠네. 오케이. 자, a 곱하기 b니까 그 값을 제가 k다라고 잠깐만 놓고 갈게요. 이렇게 함수 비슷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이고 죄송. a를 써야지 b를 왜 써? 여기 6 빼기 9a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a는 양수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을요. 자, 보세요. 너무 힘들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얘가 b다라고 하면 얘가 그냥 는빵 0과 얼마? 그죠? 3분의 2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a는 양수였으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축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사실은. 됐습니까? 보여만 드린 거. 이렇게 그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얼마라고 여기가? 그죠? 이게 좀 써드리고 갈게요. 여기가 얼마? 빵 되는 값 0이고 얘는 얼마? 그죠? 3분의 2가 되겠죠. 9a는 6이니까. 가운데가 얼마?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k라는 놈을, 자, a가 지금 현재 얼마? 3분의 1일 때죠. 그 3분의 1을 넣으면 6 빼기 3이니까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그 최대값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아까 a가 분명히 양수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a가 양수인데, b도 양수다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자, 요 놈을 넘기지 마시고 요 계산하면 9a 플러스 b는 6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좀 이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산술과 기하에서는 합과 곱 사이의 관계거든요. 합일 때는 최소값, 곱일 때는 최대값. 곱한 게 있잖아. 곱하면 9ab니까 9는 신경 쓰지 말고 ab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이고 어떤 합과 곱 사이에서 곱에 대한 최대값을 몰았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됐습니까? 산술 기하 평균이구나.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써볼게요. 예. 자, 9a 플러스 b는 그죠? a 더하기 b는 2루트 ab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요건 이제 계산하면 이건 6이 되겠고요. 2루트 9ab가 돼서 약분하면 3이거든요. 한번 쓰자 그냥. 예, 오케이. 아유, 9입니다. 9. 글씨가 왜 이래? 9입니다. 9. 자,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제곱해보면 9ab가 거꾸로 쓸게요. 9가 돼서 당연히 a와 b는 양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최대값 1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이다. 이렇게 한번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문제 전체가 1, 2, 3, 4 모두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요한 멘트가 여기 있네. 그지? A랑 B를 합쳤더니 6가 된대.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멘트가 또 나옵니다. 1대1 함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지? 1대1 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 3, 4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1이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이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2는 여기 아니면 여기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그러니까 나머지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근데 만일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벼 있어. 그래서 정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보다 많아.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이 경우에는 얘밖에 없는데 3은 갈 수 있는 게 없잖아. 따라서 함수 자체가 지금 안 되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뭐 3이 이런 데 가면 1대 함수 자체가 또 성립하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정역의 원소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런 멘트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A 교집합 B의 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고 했으니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그래 그려주자. 그려드리겠습니다. 뭐 몇 개 안 되니까 뭐 이 정도는 그려줘도 될 것 같아. 뭐 1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아니면 뭐 2가 올 수가 있겠고요. 그죠? 아니면 3 아니면 4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이구 부러웠어. 자, 그랬을 때 얘가 1대1 함수가 기본적으로 되려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개수는 2를 제외한,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2, 3, 4 중에 뭐 여기 2가 온다면 3, 4 이런 식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3이 왔다면 여긴 4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A라는 놈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1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된다면 A는 그냥 바로 1이거나 아니면 2거나 아니면 3이거나 아이고 콤마 빼고 아니면 4거나 예, 이런 경우만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런 경우를 한번 각각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다시 한번 쓸게요. 첫 번째 A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야. 어떤 경우라고? 그치 1, 2, 3, 4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갑시다. AB라고 되어 있네. 그럼 AB라고 쓸까?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는 당연히 1, 2, 3, 4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1 하나만 가거나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이렇게 돼도 되겠죠. 됐습니까? 몇 가지? 4가지. 따라서 1인 경우 4가지, 2인 경우 4가지에서 4 곱하기 4는 얼마다? 네, 16이다. 이렇게 하나 잡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2개일 때죠. 3개는 안 되죠. 예, 그럼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아지니까 1대1 함수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2개가 됐다는 얘기는 한 번 더 깔끔하게 또 써. 1, 2, 그죠? 아니면 뭐 1, 3, 아니면 1, 4 이렇게 되겠죠. 몇 가지? 3가지. 됐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게 A, 여기에 있는 게 B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A는 1, 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B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1, 3, 4 이렇게 돼야 되겠네. 됐니? 이렇게. 그렇다면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자, 2가 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이 이렇게 갔다?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교집합인 걸 이렇게 1로 가정한 건데 그죠? 그러면 교집합이 2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고 4인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 경우 하나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3, 6, 18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일 때도 그러면 18 이렇게 될 테니 이런 가지수가 4가지가 있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정답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합치니까 모두 88가지. 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이 이제 8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해석하는 거를 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왜 그런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x, y, z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x, 공역이 y고요. g는 정의역이 y, 공역이 z입니다. 그때 합성을 했습니다. 자, f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g를 했을 때 이것의 정의역은 x, 그 다음에 z가 우리가 공역이 된다. 근데 얘가 희한하죠? 상수함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순수쌍은 모두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번 경우의 수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깔끔하게 1이 2로 가고요. 2가 3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동시에 어디로 가? 얘가 동시에 몰빵. 그죠? 상수함수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경우 아니면 둘 다 1로 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가 있겠죠. 다음 이번엔
크로스로 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 크로스로 간 경우에 마찬가지 한쪽으로 몰빵만 가면 되잖아. 상수함수니까 무조건 한쪽만 가면 되잖아. 이런 경우 아니면 일로 가는 경우. 그래서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자, 여기까지는 아마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자, 그 다음 갔더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이번엔 두 개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다 갑니다. 이렇게. 괜찮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몽땅 다 이렇게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오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갔어. 얘가 0 아니면 1, 두 가지. 얘가 0 아니면 1, 두 가지. 그 네 가지니까 더하면 8.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네 가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8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인가? 자, G.F F의 첫 번째 1로 한번 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값이 우리가 0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값이 얼마? 1로 가겠죠. 그래서 0인 경우와 또 얘가 이제 2로 갔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 값이 또 0인 경우와 1로 가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한번 써줄까? 그래, 친절하게. 네.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다 할 건 아닙니다. 아이고, 1, 2. 그러면 먼저 이런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얘는 G의 F1이잖아. 그죠? 그럼 F1이라는 놈이 자 2로 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얼마? 2로 간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얼마로 간다고 지금? 0으로 간다고. 0으로.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번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놈도 한번 가봅시다. 요 놈도 가보면 G의 F2가 빵이거든요. 그 G2는 얼마입니까? 요 경우에 2네요. 됐습니까? 즉 3이라는 놈은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되는 거야.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속된 표현을 하면 왕따. 얘는 왕따.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든 안 가든 관계가 없다고. 그대로 상수함수가 성립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이게 상수함수예요. 끝났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얘가 0으로 가거나 1로 가거나 몇 가지? 예, 바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 두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3이라는 놈이 0으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을 좀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으시라고 한번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2가 0으로 간 경우 이런 경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3이 0으로 가든가 1로 가든가 두 가지 아니면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됐죠? 됐습니까?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화살표를 이쪽으로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갔을 때도 3이 0으로 가거나 1로 가거나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상수함수가 됐기 때문에 3이라는 놈은 어디를 뒤져봐도 만들 수 있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무 데로만 가기만 하면 돼. 지 혼자 노는 거야. 왕따 시킨 거지 상수함수가.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얘가 0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갔다가 얘가 1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라는 놈은 뭐 0으로 가든가 왕따잖아 지금 얘는. 그지? 0으로 가든가 1로 가든가 두 가지. 마찬가지 얘가 0으로 가든가 1로 가든가 두 가지란 얘기야. 관계없다고. 그래서 두 가지에서 모두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아유 얘는 좀 안타깝네. 왕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8가지, 여기서 4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네,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8가지 아닙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프를 좀 그리면 되게 쉬운데. 한번 천천히 저랑 한번 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g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한번 골라달라고 그랬는데 먼저 기억은 너무 쉽네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 f.g에 2라는 놈은 이건 뭐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되는데 자, g라는 함수에다 x자리에 2를 넣어달래요. 2를 넣으면 4에서 2를 빼면 2가 돼서 이번에 f라는 함수에다 2를 넣으래요. 그 2는 여기 있네요. 등호가 여기 있기 때문에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기억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이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복잡할수록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림 그리기가 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아 보여요. 뭔가 지금 G.F라는 함수가 있고 F.G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현재 합성을 해서 좀 해달라라는 뜻이고요.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요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되겠죠? 돼야 되는데,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 조금만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됐죠? 자, 일단 2라는 점에서 기점이네요. 그죠? 2라는 점이 기점이고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랍니다. 오케이. 한 요 정도 가면 되고 여기 2가 있네요. 2가 한 요 정도 가면 되겠네. 그지? 요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2일 때는 2일 때는 아니죠.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2보다 작을 때는 요 놈은 이렇게 된답니다. 됐죠? 그럼 나머지 그 사이에 있을 때는 한 번에 다 해놓고 갈 거랬네. 그럴 때는 마이너스 2까지는 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뭐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연결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이 y는 fx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gx는 뭐냐? gx도 뭐 한번 그려드리죠.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한번 설명을 좀 위해서 이놈도 좀 비스무리하게 그려줘야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랑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좀 있네요. 그 요놈은 이제 꼭지점이 여기네요. 여기가 되겠고요. 뭐 는빵을 하게 되면 x제곱이 2니까 뭐 풀마 루트 2가 돼서 요 정도 돼서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모양이 y는 gx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 좋아요. 자, 이래 놓고 나서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요. 그 G.F를 한번 가보자. 자, G.F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나야 될 텐데. 걱정이네. 자, G.F입니다. 그러면 G.F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자, G.F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지금 요거를 합성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공간이 없어서 어떡하지? 첫 번째, 잘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G.F니까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그냥 있는 그대로. x가 2보다 클 때는 요때는 fx라는 놈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G.F인데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요 놈은 fx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얼마다? 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야, 이거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 스릴 있습니다. 이번에 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요 놈도 먼저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얼마? 2라는 거예요, 함수는. 이렇게. 따라서 여기는 g의 fx 이렇게 되면 요 놈은 2가 돼서 뭐 2를 넣어도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2가 되겠네요. 2 집어넣으면 4니까. 됐죠?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요때는 fx가 마이너스 x입니다. 그죠? 요건 이제 제가 푼 거예요. 그냥 풀었습니다. 와, 안 잘리지? 아이고야, 조마조마하네. 자, 요렇게 되는데, 요 놈은 지금 fx가 그러면 마이너스 x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돼서 마이너스 x를 넣으면 플러스 x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요 놈도요, 좀 잠시만요. 미리 좀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좀 그리려고 하는데 안 삐뚤어져. 삐뚤니? 삐뚤 거.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 뭐야? 이 말도 안 되게 그려.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비슷하게 그려야지, 그지? 비슷한가? 됐습니까? 2구 마이너스 2고 2구 그죠? 이렇게.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2보다 클 때 이 합성은요. 2가 되는구나. 2보다 클 때 합성은요. 이렇게 2가 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작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요. 합성을 하면 뭐야? 2네요.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마이너스 2까지는 요 놈이래요. 그럼 꼭지점이 요거니까 요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되죠? 됐습니까? 당연히 뭐 요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그대로 이렇게 돼서 이러한 모양이 된답니다. 요 그래프가 지금 현재 뭐가 된다고? 요 그래프가 y는 g 도트 네,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더니 뭐가 되냐면 그냥 수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요 조금만 연습하면 여러분들 금방 돼요. 설명 때문에 그래요. 얘는 뭐냐면 요 그래프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예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요걸 가만히 지금 그려놨잖아.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 무슨 말입니까? y축 대칭을 한 놈이랑 똑같냐 물어본 거야. 이 그래프가 이건데 얘를 y축을 대칭으로 해서 접으면 똑같니? 네. 누가 봐도 y축 대칭이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갑자기 혀가 짧아졌죠? 혀를 살짝 깨물어서 그래. 그래서 요거 맞고 요놈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그럼 얘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요거를 먼저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F.G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근데 요놈은 뭐가 되냐면 F의 GX가 되기 때문에 뭐 GX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X 자리에 요 자리에 네, 요놈을 지금 넣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넣으면은 뭔가 좀 많이 바뀌겠죠? 넣어볼까요? 한번 먼저 써드리고 갈까요? 예. 그럼 이제 F에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있는 거고요. 대신 여기가 X 자리에 X제곱 빼기 2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물론 얘는 2보다 크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네요. 아이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X죠? 예.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이건 마이너스로 분배를 합시다. 이 정도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뭐 물론 요 놈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안 풀어도 되는데 풀게요. 요 자리에 그쵸. x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x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것도 2는 변함이 없죠. 2는 그냥 쓰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X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요 놈을 봤더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없애면 X제곱이 0보다 작대. 말이 됩니까? 실수인데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만 우리가 해결을 좀 보면 될 텐데 이거 좀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요 놈은 지금 계산을 해주시면 양변에 2를 한번 더 해볼게요. 당연히 제곱을 하면 0 이상이니까 이런 거는 안 써도 됩니다. 이걸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놈은 사실 계산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건 어떻게 풀죠? 그죠? 풀마 붙여서 작은 놈보다 작거나 큰 놈보다 크다. 즉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그냥 써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림을 그려줍니다. 마찬가지 경계가 좀 2에서 지금 생기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삐뚤은 거 아니지? 됐어, 이 정도면. 그래도 삐뚤다. 그냥 갈게요. 어쩔 수가 없네. 자, 다음. 요놈입니다. 예, 잠시만요. 요거 좀 써드리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조금 잘리네요. 여기 미안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얘는 이제 위로 볼록이죠. 마이너스 때 2까지는 꼭지점이 0,2인 이게 위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제는. 예, 값이 다 이제 됐으니까. 그죠? 2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 똑같고요. 연결됐습니다. 여기도 이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y는 f.g의 x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두 그래프는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죠? X축을 기점으로 해서 휙, X축 대칭을 하면, 요 밑에 있는 놈은 요렇게 위로 오겠죠? 그죠? 예, 요 놈이 X축으로 접으면 위로 오겠죠? 요 놈 접으면 2가 마이너스 1로 가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요 놈을 이제 접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겠네. 한 번에 설명하고 그랬구나. X축으로 접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 X축 대칭은 뭐라고 쓰죠? Y 대신 마이너스 Y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넣고 말하는데 여기는 이 값은 하나의 Y 값이라고 보면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X축 대칭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X축 대칭이니? 맞다. 그래서 답은 다 뭐다? 기억, 니은, 디귿 다 옳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좀 그리고 하냐고 좀 천천히 하냐고 좀 오래 좀 풀었지만 요거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연습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변별력 문제에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